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속담을 맞추는 문제에서 한 어린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보러 가요 라고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예림입니다. 남이 산 종목이 오르니까 배가 슬슬 아파오십니까? 배만 아파하지 마시고요. 부러우면 진다잖아요. 이제 나도 다음에 저런 좋은 종목 사가지고 수익 한번 내봐야지 라고 분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종목상담 119 전화 무료 문자 설근대TV 홈페이지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023-1553-261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는 문자를 날려주시거나 혹은 centv.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 종목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은 선착순으로 먼저 올려주시는 순서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요.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운이 좋으시면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매일 한 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반고흐 미술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 3월 말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1인 2매 보러 가실 수 있도록 티켓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요. 참 무작위로 뽑게 되는데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우리 해결사 두 분 소개 올립니다. 샘플러스의 최병건 전문위원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얘기 먼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빼놓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삼성전자가요, 6개월 만에 140만 원을 뚫었다라고까지만 해서 여기서 뉴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5월 1일 이전 고점을 넘으면서 141만 9천 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신고가를 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화려한 삼성전자발 IT 랠리라고요. 예, 두 분 표정이 떨떠름하시네요. 최병건 위원님의 키워드는요? 예, 저는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상승 추세, 그 다음에 IT 업종, 그리고 모바일 게임 업종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상승 추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우리 증시를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참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경기가 연일 침체를 겪고 있고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시가 계속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소리냐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시장의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경제 뉴스 같은 거는 사실 좀 반대로 상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7%입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실적이 앞으로도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이 종목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사실은 당장 상승 추세가 붕괴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상승 추세는 좀 더 유효할 것이다. 다만 상승 추세라는 것이 예전과는 좀 달라서 업종 간의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승 추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갈 쪽은 IT 업종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망 자체도 그렇고 또 실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내년의 투자 목표치도 결국 IT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형태의 대응을 가야 될 것이고요. 개인별로 성향이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IT 업종들 중에서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뭐 대형 종목들 이렇게 가시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는 선택이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진행을 요즘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뭐 사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지만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이것을 좀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의외로 사람들이 돈을 현금을 쓰면서까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모바일 게임과 IT 쪽 볼만한 섹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의 또 키워드는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해요. 전략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1900포인트 IT 거래 대금 감소로 잡아봤는데요. 1900포인트는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5포인트 단위로 뭐 안착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주 초반에 워낙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부진했고 부진해서 사실 1850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가까스로 일단 1900선까지 바짝 왔다는 거는 앞으로 내일이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 시장을 볼 때도 일단은 한숨은 났다. 여기서 바로 폭등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한 30포인트 이내 정도의 등락 박스권에 또 들어간다면 시장은 그래도 약간은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900포인트 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투자 전략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지난 것처럼 개별적인 뭐 어떤 특정 종목의 강세는 계속 나올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네. IT 사실 IT 지금 계속 IT 그러고 있죠. IT가 사실은 지금 정신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신고가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주 초반에 뭐 SM이라든지 엔터주 급락했을 때 그래도 IT 주에서 견고하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계속 올라와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보실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하고도 약간 말이 중복됩니다만은 IT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고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삼성전자만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지난 5월달처럼 또 우리 내 종목은 따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거래 대금 감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장은 1900포인트 왔는데 다시 한번 거래 라인은 거래 대금 자체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는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가 잡아줄 겁니다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뭐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뭐 개별적 전략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까지 받아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에 청진기를 갖다 댈 시간이 왔네요. 긴급진단 119 잠시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전화 번호는요. 02-3153-2613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방송이 끝났는데 나 꼭 상담 받아야 되겠다 라시는 분들은요. cn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 찾으시고 해당 그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선물도 저희가 드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방구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1인 2매 티켓을 준비를 오늘도 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까지 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끝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네, 게임 하이인데요. 예. 이거 뭐 모바일 게임 주고, 이거는 뭐 회사도 괜찮고 저평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10월, 11월 달에 많이 빠졌네요. 특별히 11월 달에 빠지면서 조금, 차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15,500원에 한 40% 됩니다. 40%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아주 믿을만한 넥슨 쪽으로 이제 M&A가 이루어졌는데, 회사도 괜찮고 저평가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모바일 게임주 가는데 같이 갈 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 아까 모바일 게임주가 참 좋다고 해주셨던 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게임 아이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실적 비교만 해보면은 지금 현재 게임 아이는 2분기까지 실적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이 290억대 정도고 순이익이 160억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그 모바일 게임주인 게임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게임빌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이 2분기까지 250억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2억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하이보다도 게임빌이 훨씬 더 순이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시가총액은 게임빌이 지금 거의 7,600억대, 8,000억대에 육박하고 있고 게임 하이는 2,400억대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자체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게임빌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전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꾸 주가를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단기간에 매수가 그쪽에서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은 사실 게임 개발 능력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개발 능력을 굉장히 하이 레벨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게임사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대박을 터뜨려 버리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메이저 게임사들도 계속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또 그쪽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자꾸만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도 그 모바일 게임 회사를 또 인수를 하나 했죠. 그 다음에 NHN도 또 이번에 모바일 게임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수급이 나빠져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평가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시점이라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가져가시는 편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자, 지금 상황이라면 여유를 갖고 더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홀딩을 외치는 순간 또 한 분의 전문가가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반대 의견이실까요? 확인해보죠. 하 팀장님. 네, 투자 전략이 이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저는 네. 게임 하이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다른 게임사들은 다 잘 가는데 왜 게임하면 안 가냐. 근데 제가 그걸 조금 더 확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NC 계열, 넥슨 계열의 주가는 지금 하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게임하이는 실제로 넥슨 코리아가 지분 53% 갖고 있는데 사실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합병한 건 아닙니다. 네. 합병 이슈 때문에 6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잠깐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JC라는 종목도 거의 뭐 급락하고 있습니다. 룰드스카이라 그러죠. 그리고 NC소프트도 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넥슨 계열에 엮여 있는 게임 회사들은 거의 다 신저점을 달리고 있다는 근데 왜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네네. 카카오톡 이런 데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저하게 뭐 소외받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런 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뭐 좀 안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넥슨 계열 쪽 게임들은 거의 다 지금 죽을 쓰고 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럼 홀딩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기 밥이 좀 될 만한지. 그렇죠. 지금 현재 수준은 게임 하이가 많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 NC소프트라든지 넥슨 계열의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수급적으로 좀 안 좋고 거래량이 작은 거는 조금 부정적입니다만은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뭐 이미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모바일 게임주 쪽이다 보니까 넥슨 계열은 조금 다 소외를 받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좀 들고 있어 보시죠. 분위기에 조금 소외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손실폭도 좀 크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시원하게 왜 이렇게 내렸나. 그냥 분위기가 조금 그쪽으로는 쏠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것에 일단은 좀 시원한 감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전화 이어서 받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저기 한농 화성이요. 한농? 화성. 한농 화섬. 예. 매수가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3,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다 들어가셨어요? 아니, 한 3번에 나눠서 샀거든요. 네, 한농 화성. 지금 10월 달 이렇게 말에 연타로 급락한 이후에 계속 3,000원이네요. 그죠? 예, 제가 10월 초쯤에 샀거든요. 그러시군요. 세 번 나눠서 샀는데 매수가 3,300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사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배당금도 있고 네. 해서 그거를 샀어요. 예, 아는 분의 추천으로 세 번에 나눠서 샀는데 비중이 조금 많아졌고 매수 네. 가격은 평균 단가가 3,300원이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이게 그거 사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것 기미도 안 보이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추천을 받아 좋다 해서 샀더니 지금 뭐 올라갈 기미도 별로 안 보이고 해서 이렇게 좀 갈 건지 전망이 일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 팀장님의 의견 좀 주시겠어요? 한농 화성. 네, 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들어는 봤는데 예, 처음 본 회사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 상담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 그래서 제가 종목이라고 네.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전화 같이 들어보니까 뭐 어떤 아시는 지인분이 어떤 이 종목이 보면 좀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회사는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한동안 썼는데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이라 그러고 화학업종은 안 좋습니다만 이제 계면활성제라 그럽니다. 계면활성제가 뭐냐 하면은 뭐 우리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그 제품이죠.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호남소유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세제 관련 제품을 만든다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과연 이게 우리 투자관님 10월 달 정도에 왜 아시는 분이 이 주식을 사라 그랬을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잠깐 해봤더니 9월 초순에 이유 없이 상한가를 한번 갔네요.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상한가를 한번 갔고 중간중간에도 사실 한 번 정도는 상한가를 갔다. 즉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469억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0% 정도만 있으면 상한가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도 7천만 원 거래됐으니까 뭐 솔직히 2천만 원짜리 네. 신용계좌 하나로도 거래할 수 있는 작은 회사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내용들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46%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유통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관점을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망은 솔직히 화학업종 섹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적인 면, 펀더멘탈로만 보면 아직은 전 이 회사는 뭐 좀 힘들다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내부적 어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주주 이슈를 조금 유출해 보면은 최대주 지분율이 저렇게 많다면은 전 M&A도 아닙니다. M&A도 아니고 실제로 경영권 매각까지 가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세력들이 잠깐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차트만 보면서 잠깐 투자 전략을 드리면 사실 뭐 워낙 거래량이 작아서 예측이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루 정도는 그냥 상한가도 칠 수가 있는데요. 예, 앞에 그 상쳤던 그 세력이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과거 패턴 그대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상한가 한번 치고 한 2달 쉬었지 않습니까? 또 상한가 한번 치고 2달 쉬었죠. 그럼 감이 오네요. 조만간에 상승 가능성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뭐 마지막으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회사는 절대는 아니군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실제 한번 상승하게 되면 아마 한 3,500원, 600원대는 다시 올라오니까 그 정도에서는 나중에 설령 날아가는 게 있더라도 한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시고 한 10% 수준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도 넘어서 일단 수익은 볼 수 있겠다. 네, 뭐 이건 작정하고 한 상한가 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이제 잘 모르는 종목은 앞으로 매매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이 일단은 이제 그 세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많이 휘둘릴 테지만 지금의 어떤 차트라면은 한 번쯤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 팔거나 하지 마시고 비중도 크시니까 손실 구간에서 일단 좀 들고 계셔 보시죠, 뭐.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는 중에 하 팀장님 닉네임을 하 팀장님은 점쟁이. 하점 어때요, 하점? 가끔씩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없던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갖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구에. 대구. 예. 전 대구라는 종목. 예, 대구에 사시는군요.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하나 손해보험네. 하나손해보험. 예. 너무 매수가하고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11월 달 초반 빼고는 뭐 거의 계속 내렸네요. 예,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어쩌고 싶어서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네. 거의 8,290원에 샀어요. 8,290원이요? 예, 한 달 다 돼갑니다. 예, 거의 지난달 말일 다 돼가 샀는가. 네. 아주 조금 수익을 보는 것 같으시다가 막 계속 빠지는 그런 예, 예. 예.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갖고 가면 되려나? 올라갈란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뭐. 예, 사고 뭐 네. 찔끔 수익 보다가 계속 이거 뭐 손실권이니 더 들고는 그러면 가야 되는지. 물타기라도 더 가까이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근데 잠깐 그것도, 나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것도 잘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제 물타기 하셨으면 오늘 또 3%또 빠진다니까요. 예,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요. 그분의 네. 의견을 들어볼게요. 예. 네, 우리.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괜찮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다만 이제 네. 타이밍적으로 우리 투자자께서 좀 너무 높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거기서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사버렸는데 네. 사실 장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는 그렇게 사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장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자꾸 내리고 시장도 내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증권회사 직원이 사락해가 그래 아, 샀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은 뭐 또 가는 나름대로 게 더 간다 하면서라. 예, 나름대로 판단이 또 좋은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사라고 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조금 높게 사신 건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다시 밑에서 또 한번 아까 추가 매수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 예. 7,000원대 전후에서 한번 잡아서 매수를 잡으시게 되면은 같은 예. 비율로 샀을 경우에는 한 7,700원대 정도가 평균 단가로 나올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돌파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제 판단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좀 길게 보시면은 장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은 그 실적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식인데 요새 시장이 워낙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안 몰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차분하게 좀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그러니까 가격대가 추가 매수는 왜냐- 지금 7,100원대 정도나 7,000원대 예. 전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년 몇 월 달까지 들고 가면 이 가격 오겠습니까? 예,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으로서는 예. 경기 회복이 보통 보면은 봄에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항상.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연말에 갑자기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은 각종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전해 주니까요. 네. 한 3, 4월 정도 생각하시고 차분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저희가 추가 매수 가격대도 7,000원 전후 말씀드렸고 일단은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멀리 이렇게 대구에서 전화 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참 대구 쪽에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뭐 SM 사도 될까요? 뭐 SFA 사도 될까요? 매수 문의도 많고, 뭐 LG전자 등등, 뭐 삼성SDI 지금 문의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자,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또 빠르게 해서 종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키스트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문자를 조금 먼저 가볼까 해요. 지금 시각이 6시 21분인데 문자 가기 전에 우리 최병원 위원님께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저는 7 하겠습니다. 7요? 럭키 세븐이니까요. 아니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거의 럭키 지금 제 기억으로 7 나왔고 9 나왔고 1 어제 나왔고요. 네. 3 나왔고 짝수를 다 별로 안 하시네요. 특히 뭐 4는 뭐 근데 괜히 그게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증시는 항상 보면 홀수에 잘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제가 좀 뽑아낼 것 같아요. 이거 일부러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건데, 진짜 돌아보면 한 번도 2468 부르시는 분이 없는데, 어쨌거나 오늘까지는 또 행운의 그 전화번호가 끝번호가 7번이신 분 가운데 저희가 미술전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누가 될지는 제가 마지막에 발표할게요. 제가 문자 가려고 했는데, 또 7자를 오늘 또 부르시니까 한 통만 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AS 좀 들어보고 싶으세요? 예, 종건당을요. 네. 36,800원에 60%를 샀어요. 한 번에 다 60% 사신 건 아니겠죠?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래서 예. 약간씩 밀릴 때, 예. 네, 36,800원에 샀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고점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점에 사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하루하루 매일 장을 보시는 분은 조금만 빠져도 어머, 내가 꼭지에 샀나 봐. 또 걱정이, 네. 예, 그죠. 되시죠. 쳐다보고 있을 때는 잘 가는데 매수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안 가죠. 그렇죠. 원래 다들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자꾸 고점이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올라갈 수 있을런지 자꾸 이제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예, 또 비중은 사다 보니까 60%까지 늘어나셨는데 이게 네. 올라갈 수는 있으려나 그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가격 같은 때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팁을 드릴게요. 하 팀장님 조금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약을 먹으면 먹자마자 갑자기 아프진 게 나아지진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약회사나 내열수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뭐 오늘 사서 오늘 바로 오르고 또 실제 오늘 조금 내린다고 내일 바로 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자기가 보통 주간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움직이는 폭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폭을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전화하신 분처럼 늘 고민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내수주는 정말 무겁게 진입하고 무겁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살 때 정말 고양이가 담을 넣듯이 천천히 사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투자하기는 간단합니다. 보유하시고요. 걱정할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시장 트렌드가 삼성전자 쪽으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그동안 올랐던 제약주나 뭐 음식료주들 잠깐 조정 가능성이 잠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바로 왜 우리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어제 오늘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샀다는 건데 이번 주는 주봉 기준으로 음봉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주식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양봉이나 조정봉에 사셔야 되는데 타이밍적으로 조금 그런 건 저도 같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같이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정분당이 한 달에 과연 몇 퍼센트가 움직이느냐? 보통 보니까 15%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좋다 그래도 덥석덥석 사시면은 실제로 약간은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제약업종은 실제적으로 지금 월봉 기준으로 차트 봤으니까 조금 더 봐드리면요. 새로운 역사를 그릴 것 같습니다. 즉 2005년도 최고가가 만약에 41,500원이었다면 제가 사건은 종근당의 목표가는 뭐 5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 길게 보셔야 되죠. 그런 본다면 뭐 4만 원 돌파 가능성 다시 한번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35,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35,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언제 하라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그만하시고요. 4만 원 또 한 1년 정도 내년 뭐 여름 이렇게 들고 계시면 그 다음 5자 근처까지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네, 일단 그 다음에 혹시나 조금 더 마음이 더 흔들리실 때 그때는 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꼭 살펴드릴게요.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려고요?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더는 마시래요. 예. 더 떨어져도 예. 네, 그러시대요. 예, 일단은 32,000원이나 떨어져도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예, 근데 지금 정도면 한 4만 원 정도가 만약 바로 와준다면 지금 비중도 60%면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종근당을 들어가신 거거든요. 한 종목에. 예. 예, 일단은 오히려 이게 이제 뭐 4만 원 정도 가면 그때 잘 갈 때 그걸 이제 불타기라고 하는데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종근당 문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정말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스피드업 필요한 시간이죠. 6시 27분. 저희 한 20여 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문자로 가보죠. M게임과 유진로봇과 주연테크를 한꺼번에 물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보면요. 최병곤님 시청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매일 센티비만 본다고 최병곤님이 아침 방송에서 추천하는 추천주를 매수를 했는데 대응 부탁합니다. M게임은 6,320원에 30%, 유진로봇도 3,500원에 30%, 주연테크는 1,180원에 30%. 그러니까 포토를 현금 10%신가 봐요. 근데 다 봐달라고 우리 최병건 위원님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디 광명진언님 맞으시죠? 보니까 다 손실 구간이시고 주연테크가 그나마 손실이 약간 적은 정도. 예, 사실 뭐 가격 제가 소개드린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닌데 아마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진행이 좋으시니까 조금 조정 줄 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M게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하이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주들이 계속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M게임도 현재로서는 큰 반응세를 못 보이고 있고 7,650원까지 넘어가다가 지금 조정을 여기까지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게임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악재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가가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시 반전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를 더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뭐 비중이 지금 많으시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추가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만 말씀드리겠고요. 6,000원 정도 가면은 저항이 한번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돌파가 시원찮으면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하는 형태, 5,000원대 초반권에서 이렇게 치고받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또 기다리시면 좋은 진행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4,500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그때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신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반전 포인트가 이틀 동안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의 진행이 더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때 한참 테마주가 많이 급등세를 탈 때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걸 좀 더 크게 극대화 수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조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종목도 종목의 내용이 그렇게 나쁘다든가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전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3,300원에서 3,4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등 강도를 보시고 좀 시원찮으면 좀 줄이시고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른 종목 또 제가 또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교체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테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개드린 이후에 1,400원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저항 라인을 결국 넘지를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진행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흐름이 좀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적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반전 포인트가 자꾸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반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관계로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돌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0원대 정도의 저항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항 라인 추가 매수 때 그리고 약간의 또 끼가 있다. 여러 가지 현재 차트까지 분석해 주시면서 와, 저희가 나중에 많은 참여가 있으신 분은 한 분을 뭐 월간 단위로 한 분을 선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전체 포트를 좀 잘 꾸려 가시는지 AS를 해 드리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닉네임 광명진호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셈이 됐네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M 많이 떨어졌는데 사도 될까요? 끝번호 1129님인가요? 예, 이분의 종목과 끝번호 9104님이 또 키스트 물어오셨기 때문에 엔터 좀 묶어갑니다. 키스트는 매수가 4,000원에 3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제 분할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같고 오늘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6,500원, 이분은 4,000원에 사신 것 같습니다. 키스트, SM 묶어서 가보죠. 네, SM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한 주식을 사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언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탈출 전략을 먼저 정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즉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과연 투자가들은 미리 참고했던 투자가들은 물려서 나온 손절하는 것일까 익절하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SM은 최근 지난주에 거의 35% 이상 40% 급락을 했고요. 가장 개인이 많이 물린 가격대가 바로 지난 11월 16일 날 230만 주를 다 받아준 날이죠. 제가 가격 분석을 잠깐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가격대는 44,000원부터 47,000원대 가격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물려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하루 정도는 점 한가를 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설마 풀리겠지 했는데 실제 다시 한가가 지난 11월 16일 날에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하더라도 이 종목은 거의 다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타이밍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SM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입니다. 사도 된다는 전략은 드리는데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 가격의 문제인데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실제적으로 43,000원 이하 1차 매수 가능하다 저는 보고요. 실제적으로 만약 1차 매수한 이후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한 48,000원 정도에서는 1차 청산하는 단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43,0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또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서 5,000원만 더 손해를 보십시오. 38,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나머지 동일한 레버리지의 패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즉 SM은 지금 철저하게 종목에 대한 접근, 이 회사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접근보다는 수급 논리, 계산에 의한 진입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꼭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SM 43,000원 정도 부근에서 접근 가능, 단 반등 목표치는 48,000원 라인이다. 일단 이렇게 메모 좀 해두시고요. 키스트
가볼까요, 다시? 네, 키스트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김수현 효과 상반기 최고의 히트작 드라마였죠. 김수현 네. 효과 때문에 실제로 3분 올해도 영입이익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현재 수준에서는 키스트는 앞으로 12월 달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주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으로 키스트를 주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엔터주는 대부분이 버블이 상당히 많고요. 10월달 사실은 한 5,000원대 있던 키스트의 주가가 8,000원대까지 간 것도 바로 에이티넘 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이 투자 유치가 들어오면서 갔던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이슈를 빼고 나면 거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고평가입니다. 어저께 상한가 간 거요. 액면 분할합니다. 5분의 1로. 하지만 그렇다 해서 실제적으로 액면 분할로 호재는 맞긴 맞는데 네. 뭐 실제적으로 뭐 키스터 누구나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증강 후약으로 밀렸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가가 조금 여유가 있으시네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판단이 드는 것이 지금 현재 수준 조금 지켜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워낙 매수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다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다시 6,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약간은 최근 2개월 이상의 상승세에서 다시 한번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욕심 낮추신다면 갖고 있는 비중 중에서 약간 일부만 청산하더라도 향후에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스트 일단은 홀딩하시되 6,000원 아래쪽에 오면은 조금은 현금 챙기실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7727님의 종목 선정되기 어렵네요 하셨는데 다날 물어오셨습니다. 12,100원에 30%. 오늘 2.6% 그래도 떠서 11,800원 정도인데 전일 8% 밀리면서 약간 충격이 있으신 듯하고요. 다른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이니시스는 오늘 급등했던 데 반해 조금은 상승폭이 적었네요. 이제 다날도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8,800원대 소개를 드려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바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계속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날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사실은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은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박스권 진행을 하면서 8,000원 전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에서 이제 막 탈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예상하시고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급등을 많이 했던 만큼 시간을 좀 끌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좀 올라가는 폭에 비례해서 주가가 옆으로 기어간다든지 조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시간은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로 지금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끌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좀 차분히 여유를 갖고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역시 14,000원권이 가장 큰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돌파가 안 나오면은 일단 거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박스권 하단이 지금 11,500원 정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재매수를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727님 잘 들으셨죠? 다날 저희가 AS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두 종목 묶어서 가려고요. 오늘 일단 시그네틱스와 옵트론텍 묶어서 갑니다. 시그네틱스는 1992님의 종목이에요. 3,350원에 20% 매도 시점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했었고요. 오늘 종가상으로도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 급등했었을 때 이분의 매수가 비슷하게 한번 온 바 있고요. 옵트론텍의 경우에는요. 끝번호 8818님의 종목이죠. 12,000원에 40%요 하셨는데 오늘 신고가 냈지만 12,350원 찍고 약간 밀려서 11,900원에 끝이네. 이분은 수익권은 살짝 아니십니다. 비중은 40%. 둘 다 대응법 알고 싶다고. 네, 두 종목 다 IT인데 사실 내용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내용 극과 극입니다만 전체 결과는 아마 종목 쪽으로 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옵트론텍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카메라 모듈, 카메라 화소 관련주라 볼 수 있겠죠. 블루 필터라 그럽니다. 블루 필터라 그러고 기존에는 IR 필터가 들어갔었는데 계속적으로 화소가 증가하다 보면 옵트론텍의 어떤 블루 필터 자체가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에 납품이 되고 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IT 부품주 강세에서 사실 3대 강세,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 PCB까지 그 양대 3대 축을 이루면서
가장 가고 있는 그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뭐 정강 후약으로 잠깐 밀린 거 있는데요.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1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삼성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재 강성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해주시고요. 옵토론텍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거는 제가 이 10월 달부터 움직인 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옵토렌트 좀 상당히 힘들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쫙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는데 아마 아직 이 투자가들이 이걸 잘 못 믿나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보통 올라가면 쭉 가는데 이렇게 섰다 팔았다가 많다는 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하루 봉 변동폭이 좀 작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위안을 삼으셔도 돼요. 긴 흐름에서 보면 하루 변동폭 즉 내려갈 때 변동폭이 작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약간은 중간중간 차익 요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현재 수준까지는 뭐 다음 주 한 중순까지는 IT 부품질 지금 강세가 조정 없이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시그네틱스죠. 이거는 왜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들은 실적이 최악이 나왔던 IT 부품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후공정이죠.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월달 급락, 실적 발표 때 급락을 했었고요. 요새는 왜 올라오냐 하면은 삼성전자 강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은 국내는 줄였는데 미국 쪽에 공장을 좀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STS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로는 좀 올랐는데 그 흐름 자체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약간은 기관들이 코스닥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연 기관 입장에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던 옵토렌텍을 조금 팔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조금 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기대 가지시고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매수가보다 조금 낮습니다만은 더 이상 내려갈 건 없다는데 조금 포커스 맞추신다면 오히려 시그네틱스 쪽에서 수익의 기회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뭔가 수급도 좋고 시그네틱스 팔 이유는 없겠네요. 옵토론텍도 약간 흔들면서 가는 아주 독특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위쪽 방향이 더 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휴베스에 관해서 두 분을 묶어서 갑니다. 끝번호 7819님 그리고 1017님 보고 계십니까? 휴베스의 오늘 종가는 11,750원이었는데요. 한 번은 13,050원에 사서 60% 비싸게 사셨는데 비중이 크신 분과 12,500원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잡으셨고 비중도 20%이신 분이 계십니다. 12,500원에 약간 싸게 가볍게 담으신 분은 미처 못 팔았다라고 하셨고 약간 비싸게 더 많이 담으신 분은 단기 목표가 손절가 궁금한데 이분은 자꾸 빠지니까 참 불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휴비스 13,000원대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가져다가 최근에 쭉 빠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3분기에 좀 떨어지게 나왔고 또 화학 업종의 경기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면은 그냥 21선 타고 쭉 더 넘어가는 형태로 갔을 텐데 그것이 좀 아니다 싶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을 겪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또 주가가 반등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고 또 주가의 하락 흐름이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그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계속 견조하게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종목은 조정 자체가 깊게 나오지는 않고요. 제한된 조정 형태로 시간을 끄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목표치는 13,000원 정도 보겠고요. 거기 돌파 나오면 신고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베스 일단 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장비주 쪽도 시그네틱스 쪽도 한번 갔다 왔는데 분위기 조금 몰아서 하 팀장님께는요 SFA 매수해도 될까요? 이 부분하고 RF 세미 봐주십시오. 두 가지 역시 묶어서 좀 드릴까 해요. SFA는 계속 바닥치다가 오늘 한 3% 정도 조금 뭔가 신호를 보여준 듯도 싶고요. RF 세미는 11,900원에 이분이 45%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정확히 11,900원이었고 요것도 이제 전일 12% 가까이 오르고 오늘 추가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언제 사셨는지 당최 알 수는 없네요.
네, SFA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때문에 투자 의견은 지금 살 때가 아니라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삼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올레드 투자는 거의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계속적으로 플렉서블 쪽이나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고요. 아까 살펴드린 대로 뭐 시그네틱스 같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어떤 기기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한번 한다는 것이 아직 미국에서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술적으로는 접하는데 SFA는 사실은 삼성 어떤 그 올레드 투자 LCD 쪽에 중심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원래 어차피 삼성에서 분사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 대장주의 성격을 좀 못 해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의 그 그림 자체가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그래도 조금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만 원대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오늘 이제 코스닥 강세에서 같이 머물러 있는데 처음으로 21선에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 3일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과연 거기서 추가 상승을 해주면은 매수해도 되는데 추가 상승을 못하면은 다시 잠길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4만 원 오면은 그때는 10% 정도는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수준에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코스닥 IT주는 매수는 들어오긴 들어올 것인데 그 흐름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SFA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RF세미 잠깐 말씀드리면 요건 좀 다릅니다. RF세미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 그림에서 보면 상당히 좋죠. RF세미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음성 인식 기술에 들어가는 그 중심에 바로 RF세미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보면은 많이 좀 안 움직여서 그렇지 중간중간에 좀 색깔 중에 서너 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작아서 그렇지 긴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지난해 애플의 사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서 같이 동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관점에서 좀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보유해 주시고요. 워낙 좀 변동폭이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 매수하실 때도 덥석덥석 양봉에 살 때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사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가죠. 삼성 SDI님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75,900원에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더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77,300원 밑꼬리 달아서 다행입니다. 어제 뭐 소문도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 LG전자는 별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돼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약간 높으신 감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워낙 분위기가 좋고 또 LG전자는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중기적으로 9만 원까지 세우셔도 됩니다. 올해 말도 그렇고 내년 초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분히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쓰신다면 좋은 결과 반드시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LG전자를 끝으로 오늘 종목상담 119 출동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최병건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해야 되겠죠? 두구두구두구.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1017님 되겠습니다. 휴비스 물어오셨는데 최병건 전문위원님 살펴달라고 하셨으면서 상담 받으시고 나서 잘 들었다고 답변 문자까지 주셨네요. 저희가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반고 미술전 보러 가십시오. 3월 말까지 계속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눴고 저도 물러가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끝을 맺을 수밖에 없지만요. 내일 저녁 6시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여러분들의 SOS 기다릴 테고요. 나 정말 급한데 오늘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꼭 답변이 달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6시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